그러니까 손기술만 있는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많이 대체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10명 뽑던 거 이제 2-3명 뽑으면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로썸 UX 스쿨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저도 좀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지금 그걸 반응하고 있는지 좀 함께 나눠보자. 네,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질문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11월에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오픈 AI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그동안에 있던 우리가 사용하던 그런 AI와 그 챗봇 형식의 그리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하고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랫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의 연구도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AI가 없이는 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특별하게,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UX를 하는 사람이고 저희는 심지어 이제 프로덕트 쪽이니까 이 프로덕트 라인에 AI 에이전트를 사용한다는 것, AI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되게 많이 이제 고민하고 저도 한번 이제 눈여겨보고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어쨌든 저희 학생들 이제 트래킹 해보면 네, 다 AI 업체들로 다 회사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눈 감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가 확실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AI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래서 AI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어떤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AI를 사용하면 좋고, 어떤 식으로 AI 도움을 받으면 좋고, 어떤 정도까지 AI가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의 제한점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저와 그다음 다른 회사 디자이너 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AI 어떻게 써? 뭐 어떤 식으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금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의견들을 한번 모았어요. 첫 번째는 저도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레퍼런스 리서치를 할 때요. 저희는 어쨌든 이제 실무에서는 어쨌든 프로덕트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이제 어쨌든 그 다른 자료들을 리서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예전에 레퍼런스만 하더라도 뭐 2시간에서 안 잡힐 때는 10시간 며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레퍼런스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 되죠. 조건들을 넣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뭐 어플들이나 프로덕트들이나 이런 쪽을 다뤘던 그런 기존의 그런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면 쭈르르르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클릭하고 알아볼 그 시간이 다 줄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러한 그 리퀘어먼트를 얻게 돼요.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종류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세분화를 시켜서 그걸 프롬프트화를 시키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이걸 넣었을 때 AI들은 어떤 식으로 이러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지? 어떤 식으로 결과를 예측하지라고 했을 때 나왔을 때 진짜 저희가 완전 그거 보면서 와, 우리가 하는 일이 6분의 1로 줄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얘네들이 하는 것들이 지금 실생활에서 나와 있는 이런 어플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덕트에 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웹을 잘하는 그 웹 플랫폼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AI 에이전트하고 보이스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 위에 에이전트 이렇게 좀 나눠서 쓰는데 웹은 조금 별로고요. 웹은 조금 별로고 보이스 워낙 탁월하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GPT나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보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대시보드형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어떤 인터랙티브형,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따라서 그 구동하는 그런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UI나 비주얼적인 측면이 대시보드는 조금 더 그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쪽에서 가장 자주 하고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소프트웨어 계통의 대시보드 형태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잘 풀어내가지고 확실히 이거는 이제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겠구나 이제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는 AI를 쓸 때 리서치 형태에서 레퍼런스 작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볼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AI를 리서치할 때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시고 프롬프트를 넣어보시고 해보시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퍼런스 작업할 때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저 테스팅 할 때요. 기존에는 여러분이 피그마로 하게 되면 사실 피그마는 아무리 여러분이
저희 애니메이티드 그 프로토타이핑을 걸어도 이게 무슨 이제 자바스크립트처럼 동작을 구현을 해줄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그 디자인 에셋이나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주면 얼추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완전히 구동이 가능한 유저 테스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저 테스팅을 굳이 우리가 막 몇 달에 걸쳐서 디자인을 개발을 시켜놓고 그때 유저 테스팅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작업을 해서 이게 구동이 된 상태에서 유저들한테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빨리 확인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할 건 검증하고 해가지고 받을 건 받고 버릴 건 버리고 이게 굉장히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저 테스팅 할 때 굳이 디자인을 다 디벨롭을 해놓고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이디에이션 하고 가설 검증했으면 그거를 바로 검증 단계로 갈 수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저 테스팅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그마까지 다 돌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서처들이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리서처에 대한 그 요구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프로덕트 얘기를 한번 할게요. 디자인 에셋 AI가 지금 저는 한 번도 뽑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다른 디자이너들 말을 들어봤어요. 그분들도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실무에서 AI로 디자인 에셋을 뽑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도 이제 가능할 것 같아요. 피그마도 피그마 메이크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컴포넌트나 이런 디자인 시스템까지 뽑아야 할 수 있으면 정말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은 10분의 1로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디자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가 사실 저희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걸리는 거에 비해서 이건 에셋이거든요. 이거를 막 뭔가 수익화의 절대적인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은 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토큰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AI가 다 뽑아줄 수 있다면 저는 진짜 디자이너에 대한 특히 이제 그 프로덕트 디자이너들 있죠. 그러니까 손기술만 있는 디자이너들은 사실은 많이 대체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10명 뽑던 거 이제는 2-3명만 뽑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노동력 집중 산업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죠. 시간을 막 들여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시간을 막 들여갖고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여지까지 그럴 것 같았으면 저희가 AI만 놓고 직원을 다 잘랐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AI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UX가 대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순 노동적인 그런 그 작업물들은 이미 대체가 되고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한 디자이너는 처음부터 없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AI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AI한테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게 제가 보면요. 제가 항상 그걸 해보고 가장 피를 봤던 게 어떤 거냐면 아이디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솔루션은 어때? 저런 거에 대한 솔루션은 리서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쟤네들은 저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 라는 그러한 그 결과는 얻을 수는 있어도 내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내가 얘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UX 자체는 멀티디스플리너리라고 하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봐야 돼요. 심리학 구조에서도 봐야 되고 사회학 구조에서도 봐야 되고 인간공학 쪽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쪽에서도 봐야 되고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멀티 디스플리너리의 그 다방면한 시각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리고 AI는 뭐가 없냐면 그러니까 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그 직관이라는 것들이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이 그 배워왔던 것들, 그 다음 지금 상황들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갖고 여러분이 내려지는 어떤 하나의 그 본능적인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직관력이 강하시거든요. 직관력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AI는 못한다고 봐요. 여러분 AI한테 이렇게 시킬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의 1년의 강우량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징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내년에 예측을 해봐.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만약에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을까? 뭐 예를 들어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산업에서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뭘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저는 절대 그런 건 안 된다고 봐요. 저도 많이 물어보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AI는 사실은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검증.
단계예요. 그 검증 단계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AI는 아시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얘가 계속 방향을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그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AI가 뭐 책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에이션과 그 아이디에이션에 대한 검증,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이거는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탁월한 직관력과 그다음 경험들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에서 절대 대체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 여러분이 제가 그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내가 지금 이제 UX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어떠한 디자이너가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얼추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화려하게 막 노동력을 집어넣는 디자이너들은 이미 끝났어요. 저희는 근데 그런 디자이너들을 디자이너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는 끝났고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 그때 저희도 여기 말했었죠. 필살기 해갖고 자기가 본인의 디자인 말고 무언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 모션 그래피가 될 수도 있고 뭐 코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다른 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디자인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접목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의 에이전트가 여러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단순한 프롬프트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와서 내 아이디어를 한번 그 비주얼라이징 해주는 그런 쪽은 갈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그 서버에 올려서 이거를 뭐 테스트 검증을 하고 막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돌아갈 수는 없다, 아직은. 그러니까 언제까지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이제 직관력이 뛰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문제를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요는 제가 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인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인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그 인간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요는 저는 커질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이 단순히 막 포토샵 막 하고 있고 제품 리터치하고 있고 이미 그건 끝났어요. 칸바에서 다 그냥 이미 다 됐고 그냥 AI 놀려갖고 이거 예쁘게 만들어지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프롬프트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순 노동 이런 식으로 머리 안 쓰고 단순 노동하는 것들. 네. 그리고 저희한테 가장 중요했지만 가장 페인 포인트였던 디자인 시스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대체됐죠. 이미 대체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바로 이제 대체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AI 시대야, UX는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AI 시대에서 AI를 잘 사용해서 더 가치 있는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AI를 하게 되면 정말 내가 손이 되게 느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단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 진짜 피그마 잘 못 만드는데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단점이 되지 않아요. 피그마 못해도 제가 보면 충분히 이제 디자인 하겠어요. 피그마 메이크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그마 아직도 막 피그마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답답해요. 그죠? 지금 2025년 AI 에이전트가 다 하고 있는 시대에 무슨 피그마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 보면, 피그마 아무리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거 절대 프로덕트화 안 돼요. 이게 이제 실무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실무가 없으신 분들하고 이제 그 시각 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 이 컨텐츠를 보시고 AI 시대에 내가 AI를 잘 다룰 수 있고 AI를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들이 좀 더 많이 발전하면 좋을 것 같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러썸 UX 스쿨이었습니다.